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K자연추의 안내자 유형준 약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K자연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자연추의 안내자 유형준 약사입니다. K자연치유는 지난번 강의했던 자연치유법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자연치유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많은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고요. 또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연치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을 스스로 고치는 법을 설명했다면, 이번에 설명할 K자연치유는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의 질환들을 관리하고 또 보다 빠르고 확실한 자연치유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왜 K자연치유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배웠던 의학적 지식들을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K자연치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치유법이 되기 위해서 K자연치유라고 명명했고요. 또 이 K자연치유가 세상을 대표하는 자연치유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K자연치유라고 했습니다. K자연치유는 세상 고통을 모두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연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K자연치유 역시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연치유를 안내하는 그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K자연치유와 자연치유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을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림프순환으로 충분히 만들어주면 우리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돼서 그리고 정상화되어서 증상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K자연치유나 자연치유는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일상적인 질환들은 자연치유라는 이름하에 현대학적 이론과 천연물, 의약품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K자연치유는 보다 더 심한 질환들,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연치유법의 현대학적 이론, 그 다음에 천연물 의약품, 여기에 체질의학을 추가하였습니다. 체질의학이라고 하면 체질차, 그 다음에 체질요법, 그 다음에 체질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보다 정확하게 환자의 치유 상태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자연치유는 체질요법이 되어 있고요. 이 체질요법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상의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액순환에 의한 조절입니다. 이 체액순환은 심혈관계야, 지난번 공부했던 림프계가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하는 체액순환입니다. 체액순환으로 세포가 원하는 산소,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에 수분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세포한테 불필요한 독성물질이나 노폐물들이 빠르게 배출되면 세포 환경은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의 활성은 좋아지고, 그럼 세포의 활성들이 좋아지면 세포의 기능들도 활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체액순환이 잘 되는 부분에 그런 생리활성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입니다. 호르몬은 특정 호르몬과 특정 리셉터가 서로 만나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혈중으로 분비된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립서트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매우 강력한 방법이고요. 인체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지배에 의한 조절입니다.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말초신경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머리끝에서 손끝까지 모든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 시스템이 인체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자연치유법은 체액순환에 의한 인체의 조절 시스템을까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물 항바이러스와 림프순환제로
세포가 병들어 있던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림프 순환으로 체액 순환을 조절해서 우리 몸을 자연 치유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K 자연 치유는 이 단계를 물론 포함하고요. 호르몬 조절에 의한 시스템들, 또 신경계에 의한 조절에 의한 우리의 시스템들까지를 관리해서 생체를 조절한 시스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한 질환들, 그다음에 신경계에 의한 질환들까지 치유가 될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자연치유와 K자연치유를 나누는 이유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포를 두 단계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세포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세포입니다. 일반 세포와 신경세포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세포의 수명은요, 보통 2, 3년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있는 세포들이 3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세포의 수명이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3년 주기로 계속 한쪽으로는 죽고 한쪽으로는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포의 특징은 첫 번째, 세포의 수명이 짧다. 두 번째는 아까 세포들이 일정하게 죽어가고 일정하게 살아니까 세포의 재생이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포의 치유에서는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다음에 세포의 환경만 충분히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재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세포는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경세포는 세포의 수명이 깁니다. 신경세포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수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적어도 100년, 125년, 150년. 요즘은 150살 산다니까 150년이죠. 우리 인간의 수명이 200살로 늘어나면 신경세포의 수명도 200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수명이 길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년, 3년 사는 일반 세포와 그 다음에 100년 이상 살아야 되는 신경세포는 어떤 게 더 튼튼할까요? 어떤 게 더 정밀할까요? 자, 당연히 신경세포가 일반 세포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경세포는 수명이 우리의 수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재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대부분의 기능 이상은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오는데 이 손상된 신경세포의 부분들을 재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치유는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일반 세포의 치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생이 용이하기 때문에 치유도 용이하고 치유 기간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세포는 아까 치유가 어렵다 그랬죠? 왜?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이 막 두께가 100m씩 되고요. 정말 튼튼한 성을 만들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벽은 1000년을 갈 수 있지만 성벽의 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1000년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중간중간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체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 전체는 인간의 수명만큼 100년을 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 신경세포가 모두가 그렇게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약한 부분을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이 시냅스인데 그거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가지 정도의 신경세포로 나눠지는데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 천장이나 벽에 보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의 역할들은 똑같습니다. 전기를 통하는 것입니다. 전선의 굵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전기를 통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선에 연결된 그런 전기기구들이, 전자기구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전기는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에 꽂아 있으면 컴퓨터를 켜기도 하고요. TV를 켜기도 하고요. 전등을 켜기도 하고요. 냉장고를 켜기도 해요. 때로는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선이 하는 일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전선에 연결된 전자기기들, 전기기기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지 신경이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손상에서 생기는 증상은 정말 다양하지만 신경 손상을 회복시키면 그러면 그 증상들이 어떠한 증상이라도 다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신경 증상들은 정말로 많이 다양한데 그런 많은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신경 손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증상들이 개선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경세포들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증상에도 상관없이 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단계 또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전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기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1cm라도 떨어져 있으면 전선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세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몇 개의 신경세포가 나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 정보가 오는 쪽의 신경세포 말단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받아들이면서 정보가 떨어진 신경을 연결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극으로부터 민감해야 되잖아요. 민감하다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민감하다는 소리는 결국 그 부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시냅스란 부분이 손상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시냅스가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리 긴 전선이라도 중간에 1cm가 끊어지면 그 전선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냅스의 한 부분이 정보를 전달을 못하면 이 전체 신경회로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거죠. 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K자연치유가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시냅스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세포의 손상이라는 많은 증상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딸린 호르몬계의 질환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시스템을 한번 좀 공부하기 위해서 편의상 건강점수를 0점에서 100점까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0점은 건강점수가 빵점이니까 0점이니까 죽음을 얘기하고요. 100점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밑에서부터 따지면 자, 우리 몸에서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는 한 60점에서 80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편의상 만든 점수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몇 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60점에서 80점 정도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80점 정도 되면 매우 건강한 상태고요. 일반 세포의 그런 질환인 경우에는 건강 점수가 40점에서 60점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세포가 40점, 60점짜리에서 병증이 경증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으면 아주 극히 적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하거나 생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심하게 앓아도 이분들의 건강 점수는 40에서 60점 사이입니다. 왜? 거기에 필요한 약들을 써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면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 의한 그 손상 범위는 1점에서 40점 정도 됩니다. 대부분들은
30점에서 40점 사이에 머물 것입니다. 신경세포의 손상은 어떤 경우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의 증상들로 제일 대표적인 게 치매, 그 다음에 그런 장애 질환들, 그 다음에 또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황장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세포의 손상인데요. 어떤 경우는 증상도 아무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아무리 가벼워도, 그리고 생명에 지장 없어도 신경세포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점수를 1점에서 40점까지 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세포는 세포의 재생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점수가 한 80에서 90점 사이, 95점 사이, 아니면 100점까지 80점 이상이면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 세포의 질환인데 몸이 아프더라도 약을 먹고 잠깐 쉬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약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의 회복 가능 범위는 95점 이상 100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작은 범위에 굉장히 특별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신경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개인 맞춤형 체질요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매일같이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95점 이상을 유지하고, 어느 날은 컨디션이 떨어서 95점 이하를 유지하게 되면 신경세포의 회복은 95점 이상을 유지한 그 시간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95점 이하를 유지했던 시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신경세포 회복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가 60점 이하가 돼서 어떤 질환을 같이 겸하게 된다면 그 점수는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때는 95점 이하의 점수가 그 점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그런 기간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경세포의 질환에서는 많은 자연치유요법과 여러분들의 꾸준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K자연치유의 단계는 첫째, 일반 세포의 치유와 그다음 신경세포 치유로 나눌 수 있겠죠. 일반 세포의 치유는 좀 가볍게 지나가니까 현대의학과 천연물의약품으로,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치유약은 현대의학과 그 다음에 천연물 의약품을 활용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질의학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치유의 도구로서는 일반 세포의 치유 단계에서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림프순환제로 충분하고, 즉각적인 어떤 체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혹 이담건이제가 투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경세포의 치유 단계에서는 체질에 맞는 처방으로 이루어진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림프순환제 역시 체질에 맞는 처방을 이루어진 림프순환제로 보다 확실한 순환을 일으키고요. 이담건이제, 그 다음에 부심피질 정상화제, 중추신경 정상화제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모든 단계에 쓰이는 치유의 도구들이 모두 체질에 맞는 그런 처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K자연치유의 조건 역시 자연치유와 비슷합니다. 세포의 자율성을 중시해서 세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세포 대사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인체의 향상성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체온, 혈압, 혈당, 맥박, 호흡, pH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정상적이고 활발한 인체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 향상성을 안정화는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질요법들이 필요합니다. K자연치유와 자연치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경세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회복을 위해서 부신피질 정상화제와 중추신경 안정화제를 활용합니다. K자연치유든 자연치유든 치유의 주체성은 환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병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K자연치유의 원칙은 아까 말했던 세포의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범위 항바이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포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림프순환제 이담건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체질요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연치유와 K자연치유를 비교하면 자, 병의 원인으로는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K자연치유에서는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과 플러스 신경세포의 손상입니다. 목표는 자연치유는 자연치유의 정상화고요. K자연치유는 자연치유의 정상화와 플러스 손상된 신경세포의 재생입니다. 방법으로는 질병의 증상과 관계없이 동일하고요. K자연치유는 일반 세포의 치유와 신경세포의 치유 단계로 구분합니다. 도구로는 항바이러스제, 림프순환제, 이담건이제가 자연치유의 도구이고요. K자연치유는 거기에 플러스 부신피질 정상화제, 그 다음에 신경세포 안정화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K자연치유를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약국을 하다 보니까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는 분들, 특히나 현대의학에서 고칠 방법이 없고 또 불치병으로 진단된 사람들이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저 역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느낀 것이 뭐냐면 약으로 아무리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이 사람의 상태가 병을 낫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상태가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라면 약간의 도움으로도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가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그런 자연 치유력, 세포의 생명력과 그런 면역력으로 우리 몸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몸을 지켜왔던 그 자연 치유력, 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세포의 생명력과 면역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도와줘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병이 악화되는 쪽이 아닌 건강한 쪽으로 만든다면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증상들, 많은 질환들이 스스로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치료 방법이 없었고 그다음에 불치병이라고 진단됐던 많은 질환들이 스스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병을 낫는 주체는 여러분이고요. 저는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어떠한 처방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무슨 병을 앓든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